안녕하세요. 잠깐 떠나지 마세요. 전 아그네스고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해외생활 관련된 콘텐츠만 만들다가 이제는 한국에서의 콘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영상을 볼 때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영상 콘텐츠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그네스라는 영어 이름으로 채널명을 만들었고요. Why? 제 세례명이 아니에스예요. 여기 적혀있어요. 아니에스. G가 묵음이지만 옛날에 해외에 살 때 G가 묵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아그네스라고 불리게 되면서 저는 아그네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해외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년 좀 안 되게 살았고 체코에서 1년, 스페인에서 2년 좀 안 되게 지냈어요. 캐나다에서는 처음 대학교 유학 때문에 가게 됐고 체코는 교환학생을 2번 가면서 체코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1년 동안 있게 되었고 스페인은 중간중간 뭔가 얽힌 사연이 많은데 아무튼 스페인은 석사 과정도 하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일단 캐나다는 제가 갔을 때는 2018년이라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거기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편의시설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런 편의시설이 뭐냐 하면 마트나 아니면 식당, 특히 아시아 식당, 공공 라이브러리, 공공 도서관, 그리고 놀 때 데이트할 때 갈 만한 것들 막 방탈출 카페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엔터테이닝한 퍼실리티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외국권에 비해서 그래도 덜 지루하고 즐길 거리가 많다.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시아 사람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문제점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한가요? 아무래도 해외에 가는 거는 우리가 문화나 언어를 좀 많이 경험하고 실력을 늘리려고 가는 건데 한국인들끼리 있다 보면 해외에 있는데도 영어 쓸 일이 많이 없어져요. 만약에 워홀을 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도 카페에서 쓰는 영어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카페에서는 카페 용어만 쓰고 집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내 언어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외국인 친구들이랑 적절히 섞어서 활동을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체코는 관심 있으신가요? 체코? 왜 체코를 굳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체코를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요. 제 전공 관련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체코여서 체코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체코라는 나라를 가볼 거라고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가서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교환학생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완전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고, 근데 이거는 굳이 체코가 아니더라도 교환학생을 가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즐길 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걸로 계속 지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끈끈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서로 더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체코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동유럽 문화라는 게 한국 문화랑 진짜 다르잖아요. 옛날 유럽풍 스타일 빌딩들, 길에 진짜 마차가 다니고요.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녀요. 이런 신기한 광경이나 문화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 일단 식당들이 문을 엄청 일찍 닫습니다. 한 7시? 그래서 처음 도착한 날 제가 비행기가 저녁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한 8시? 9시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밥집이 닫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한국은 맥도날드도 24시간인데 맥도날드라도 있겠지. 진짜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진짜 깜깜해요. 해 먹을까? 라고 하기에는 마트도 문을 닫아요. 8시에. 그래서 그날 진짜 쫄쫄 굶을 뻔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 친구들이 저희 온다고 밥을 해서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진짜 쫄쫄 굶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다 닫는 거. 일요일에 마트도 문을 닫아서 장을 보거나 그러려면 토요일에 다 봐놔야 돼요. 그래야 일요일에 뭔가를 먹습니다. 안 그러면 케밥만 먹어야 돼요. 케밥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마지막 단점 하나는 진짜 영어를 안 쓴다는 점. 영어를 몰라서 안 쓰는 걸 수도 있고 영어를 아는데도 무조건 영어를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특유의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심지어 어떨 땐 욕도 하세요. 이건 인종차별인지 그냥 아줌마가 성격이 조금 터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 하시고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써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가시면 되고, 작은 도시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물론 프라하 같은 수도권으로 가면 그래도 좀 더 쓰긴 해요.
마지막 스페인. 스페인은 제가 남쪽에도 있어보고 마드리드에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장점을 보면 미식의 나라. 음식이 진짜 맛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도시로 가면 예쁜 성이랑 도시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도시를 가면 바다가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누드비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도 누드비치가 있긴 한데 누드비치를 가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무조건 다 벗어야 돼서 저도 벗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비치에 가도 벗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태닝할 때 비키니 라인 이런 거 안 잡히려고 하시는 거라 되게 그분들도 거부감 없이 노출을 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갖다 막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외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페인에서 처음 지내면서 그래도 좀 전보다 개방적이게 되고 그래도 좀 내가 나의 모습을 찾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주로 생활 반경이 마드리드였으니까 마드리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라고 하면 서울처럼 완전히 발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스페인은 각각 독자적인 도시만의 특징이 너무 강하고 그 독자적인 운영 방식이 있다 보니까 마드리드라고 해서 그렇게 막 특색 있고 더 편리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한국인으로서 조금 꺼려지는 문화들이 몇 개 있고 그게 되게 쉽게 접해져요. 예를 들면 특정 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여성분들이 항상 벽에 기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분들에게 페이를 하고 그 성적인 행위를 돈 주고 사는 그런 곳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거기가 완전히 센트럴라서 제가 거기에 집을 구했었는데 그 집도 되게 비싸요. 막 170만 원이래요. 혼자 사는데. 근데 거리에 그런 여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뭔가 괜히 무섭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됐죠. 그리고 생각보다 도시가 진짜 더러워요. 냄새가 너무 나고 길에서 다들 노상방뇨를 하다 보니까 그 찌릿내가 계속 나요. 새벽마다 물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부원들이 도로 자체를 물로 쫙 씻어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 진짜 싫은 점. 쓰레기차가 항상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와요. 근데 쓰레기차가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소리를 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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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콱 하거든요. 스페인은 고층 빌딩이 없다 보니까 다 저층 빌딩인데 창문을 좀만 열어놓으면 그 소리가 진짜 바로 직통으로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됐을 때 깬 경우도 되게 많고 잠을 못 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런 세심한 배려는 기대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목요일, 금요일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나요? 스페인 하면 바로 파티, 유흥몰이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길에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냥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소리가 직통으로 들어온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 완전 외곽 쪽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군데를 살면서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정해진 생활만 고수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한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잘해야 된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캐나다를 가면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하고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접하면서 이게 뭔가 사람 사는 거다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됐고 이게 좋은 감정이 돼서 해외로 계속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생활이 내 성격에 맞든 안 맞든 꼭 한 번쯤은 가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공통적인 단점은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인종차별. 캐나다에서는 딱히 인종차별을 그렇게 저는 겪지 않았는데 다른 한국인 언니들이 겪는 걸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 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그냥 닫는다든지 조깅을 하는데 굳이 이 언니 둘 사이로 가서 이 언니들을 쳐서 넘어뜨리고 간 거예요. 책이랑 이런 거 다 떨어뜨리고 길바닥에 진짜 팍 넘어졌는데 이 남자가 딱 멈춰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가소롭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갔어요. 체코도 인종차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선 진짜 심해요.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얘네가 좀 선 넘는 농담을 자주 잘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시즘적인 말을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 많은데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썰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캐나다에서 경험한 것 중에 인종차별 말고 거꾸로 옐로우 피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이제는 한국에 오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어찌저찌 저의 이런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재밌는 경험을 한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